온라인 광고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면서 이제 작은 규모 소상공인부터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까지 이제 요즘은 온라인에서 DB 업종, 이커머스 업종 다 불구하고 광고를 안 하는 업종이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광고주분들이 그 중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좀 물어보시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좋은 광고 대행사는 어떻게 고르는 건가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광고 대행사가 사실 이제 회사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많고 또 그리고 회사에도 막 마케터가 막 100명, 200명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진짜 대한민국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광고 맡길 생각 없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광고 대행사들의 이제 영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너무 나쁘게만 보기보다는 어쨌든 광고가 만약에 뭐 성과가 안 좋거나 혼자 관리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한번 성과를 위해서 광고 대행사를 맡겨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제안을 잘 들어보는 게 좋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막 똑같이 영업 메일로 오고 뭐 전화로 오고 하는 광고 대행사 중에서도 어떤 대행사를 골라야 될지 어떤 대행사가 좀 우리를 잘 봐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좀 꿀팁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고 대행사를 고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돈을 아무리 광고비를 써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대행사 실무자로서 일하면서 느낀 좋은 대행사 조건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집행하는 광고 매체별로 어떤 대행사를 선택해야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하다. 아, 우리 대행사 내가 쓰고 있는 대행사는 뭐 이러이러한데 이거 맞는 거냐? 라는 이런 뭐 질문 같은 거 해주실 분들은 저희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뭐 바로 대답해드릴 수도 있고 뭐 그게 약간 민감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저희 밑에 여기 번호랑 메일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네, 자 먼저 그러면은 좋은 대행사를 고르는 기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성과 중심 구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이 대행사들이 뭐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저희는 브랜딩 잘해요. 그리고 광고 배너도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 뭐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진짜 좋은 대행사는 광고를 예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전환을 낼 수 있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 대행사는 이제 모든 캠페인 시작 전에 KPI를 좀 정해놓고 시작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캠페인 목표가 매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신규 고객 유입인지 그리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또 브랜드나 인지도를 높이는 건지 이런 거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큰 틀을 짜고 세부적인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PI 설정. 네, 설정. 네, 이 KPI 설정이 진짜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가 모든 업종마다 이제 원하시는 KPI가 다를 거예요. 객단가도 다를 수 있고 또 그만큼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이 KPI가 모두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진짜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브랜딩 잘해요. 뭐 전환 몇 개 이뤄줄게요. 로아스 300% 만들어 드릴게요. 막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통일하게 말씀해주시는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좀 KPI 설정을 구체적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는 좀 많이 되는데 우리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라고 하면 뭐 유입량 확장이라든지 뭐 브랜딩 할 수 있는 브랜드 키워드에 수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브랜딩 할 수 있는 소재 배너들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좀 이름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환이 낮지만 거기서 뭐 전환 매출의 볼륨이 더 커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를 제안을 해서 우리가 매출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주는 광고 대행사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처음부터 우리 대표님 뭐 이 정도 로아스 나오는데 300%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350% 만들어 드릴게요 막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보다는 뭐 어느 정도 우리한테 와닿는지 우리 계정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고 어떤 제안이 이제 솔깃한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저희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요즘 필수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예전에는 뭐 좀 감으로 이렇게 세팅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세팅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집행하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서 좋은 대행사는 소재를 먼저 A/B 테스트하고 그리고 구매 퍼널도 좀 분석하고 그리고 쌓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습관이 돼야죠.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적더라도 왜 이 광고를 해야 하는가에 그런 근거를 좀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광고 업계나 마케팅 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이랑 그런 게 레퍼런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광고주분들께서는 보통 혼자서 운영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고 거기다 이제 마케팅까지 계속 찾아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계속 광고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대행사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 데이터 기반 자체도 뭐 그냥 클릭수가 낮아졌네요. 뭐 왜일까요? 예, 클릭수가 낮아졌네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클릭수가 왜 낮아졌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낮아졌는지, 혹은 뭐 자사명 커리량이 줄었는지나, 아니 시즌별로 이슈가 있는지, 우리 제품이 이 시즌이 아니라는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좀 너무 단편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마케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거는 굳이 GPT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인사이트를 좀 잘 뽑을 수 있는 마케터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막 네이버 같은 거 계좌 지명 관리할 때도 뭐 이런 데는 그냥 안 팔릴 것 같아 이러고 닫아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기 쌓인 데이터를 보고 정말 여기서 뭐가 효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오픈할 수 있는 거 오픈하고 또 닫을 수 있는 거 닫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가 데이터를 보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지표는 대시보드겠죠. 네. 카카오든 메타든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든 대시보드로 봤을 때는 좀 기본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제 다차원 보고서나 일반 이제 보고서를 뽑아가지고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 어떤 키워드에 구매가 되는지, 어떤 매체에 구매가 되는지, 뭐 PC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 모바일에 노출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솔직히 혼자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맞아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제 마케터는 이제 매일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보고서가 아니면은 좀 자세하게 인사이트를 뽑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대행사 마케터분들한테 보고서를 요청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를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제가 또 마케팅 학교에 따로 찍어둔 4차원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 강의도 있고, 그리고 그 강의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인사이트 뽑는 방법도 강의를 좀 제가 찍어놨어요. 이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틈새 네. 틈새로 좀 한번 틈새 홍보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 가장 저는 이게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요. 저는 마케팅 광고 대행사랑 이제 광고주 간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 이제 보고서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피드백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슈 사항을 즉시적으로 조금 대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광고주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좀 답변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 많이 광고주분들이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진짜 연락 한번 하면 전화도 안 받아서 카톡 남겨두면 4-5시간 있다 답변 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고도 대행사 마케터 중에.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광고 대행사가 이제 광고주를 좀 여러 사람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 면에서 처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슈에 있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네. 대처하는지나 이제 광고주분들도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광고비를 소진을 하고 계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맞아요. 소통 부분에서 조금 처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네. 좀 성격이 급한 마케터를 네. 고르는 게 좋아요. 성격 진짜 급해요. 네. 성격 너무 급해서 저는 막 광고주분들 연락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보통의 마케터들이 가장 어필을 많이 하는 요소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제안을 드리는지는 이게 광고적인 요소예요, 사실상. 맞아요. 광고주분들께서 전적으로 마케터분들한테 맡기는 요소죠.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소통으로 항상 언급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꽤나 중요하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구조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 이제 광고 성과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 아니면은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떤 날은 클릭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런 것도 바로바로 원인을 좀 찾아서 그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소통이 이제 마케터가 빨리빨리 대답을 해준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광고주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배송 이슈가 있거나 뭐 재고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저희 마케터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이 데이터가 튀는지 안 튀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광고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 드리는데 너무 특이하게 갑자기 그 전월만큼은 데이터가 확 튀는 거예요. 매출이 너무 잘 나온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하게 원인이 파악이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광고주께서 공유를 안 한 이제 이벤트랑 이제 인플루언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유를 주셔야 그 데이터에 이제 반영을 해서 같이 비교를 한다거나 인플루언서를 시작하기 전후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서로 공유를 미리미리 해주고 이제 그렇게 광고랑 브랜딩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광고 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실행력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데이터에 나오지만 저는 클릭을 만드는 거는 광고 소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대행사는 뭐 문구, 영상, 랜딩 페이지, 썸네일까지 콘텐츠의 완성도랑 실행 속도가 같이 챙깁니다. 그래서 브랜딩 팀이랑 퍼포먼스 팀이 따로 노는 구조보다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한 퍼널에서 그리고 매체도 다 같이 좀 다각도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은 콘텐츠 팀이랑 뭐 같이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제 얘기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도 웬만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기획이나 이런 걸 제안 드리고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장점은 물론 그 마케터의 역량이 뛰어나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군데 디자인팀이랑 소통하고 기획팀이랑 소통하고 아니면 이제 뭐 수정 문구 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연이 많이 돼요. 맞아요. 시간이. 근데 만약 한 명의 마케터가 뭐 소재도 제작하고 기획도 하고 세팅까지 하면은 그냥 한 번만 컨펌을 받고 바로 세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실행 속도가 이걸 뭐라 그러죠?
줄일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또 저희가 또 이런 콘텐츠나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기획도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와 실행력의 밸런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콘텐츠 만드는 능력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레퍼런스 이런 네. 동종업계 사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요즘에 뜨는 소재다 라는 맞아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동종업계인 마케터를 구하시는 것도 좋고 그만큼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적용되는 마케터를 고르시면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짜 메타 소재도 다 만들잖아요. 그쵸?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엄청 잘 만드시고 저는 막 영상도 찍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광고 소재를 직접 기획도 하고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진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 마케터를 찾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좀 저희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네이버, 메타, 구글, 바이럴, 막 기타 등등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광고를 집행할 때 뭐 어떤 대행사가 좋을지 이게 이제 매체사별로도 뭔가 좀 특정 대행사를 활용하고 싶다. 근데 맞아요. 막 좀 거기 최적화가 된 대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네. 않아요. 물론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눠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먼저 네, 왜냐면 그리고 광고주분들도 나는 네이버만 하고 딴 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진짜 네이버 잘하시는데 찾아가면 돼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네이버를 만약에 하시는데 나는 네이버만 한다. 근데 네이버 이제 잘하는 데 찾고 싶다. 이럴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형 대행사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 기반 매체잖아요. 이미 이제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을 공략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를 잘하는 대행사는 뭐 디자인 예쁘게 만드는 팀 그런 게 아니라 좀 키워드 구조랑 데이터 구조 이런 걸 잘 짜는 팀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맨날 이제 전화 영업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입니다. 네. 근데 이 공식 대행사가 뭔가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네이버 측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이제 같이 협력을 맺은 파트너 대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비공식 대행사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보통은 광고비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구조잖아요, 대행사들은. 네. 근데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의 경우는 광고주분들께서 네이버에 광고비를 쓰면은 네이버 측에서 저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고요. 비공식 대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른 네. 수수료를 직접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맞다 싶으면은 뭐 생각해보시고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솔직히 이제 뭐 대행 수수료가 따로 필요 없는 공식 대행사가 좋기는 맞아요. 하죠. 이제 왜냐면 보통 10%에서 20%인데 1,000만 원이면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광고를 한두 달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년 하면은 그게 또 1,000만 원이 되고 2년 하면 2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 공식 대행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네이버에 쉽습니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 여기서 이 파트너사를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대행사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 저희 대행사도 있고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 이제 또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잠깐 소개로 이제 여기 네. 저희 다양한 마케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찾아보시고 이제 문의 주셔도 되고. 네. 저희가 없네요. 저희 어딘가 있겠죠. 이거 제 겁니다. 네. 이거.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우리랑 뭐 비슷한 업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광고 사례를 올리신 분들 아니면 검색해도 돼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막 우리가 막 쓰고 싶은 경쟁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고 막
그럼 우리 쪽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겠지? 이런 네. 다양한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네이버까지 했어요. 네. 찾아보기. 다음은 좀 메타에 메타.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타는 사실 공식 대행사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뭐 공식 대행사를 찾기보다는 정말 소재를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스크롤을 막 이렇게 핸드폰 집에서 누워서 하다가 쭉 하다 멈추게 하는 힘, 그 콘텐츠 기획력이 있고 그런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메타 대행사는 좀 단순히 광고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소재 자체를 기획부터 그리고 뭐 픽셀 설치도 직접 해주고 전환 추적도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소재로 또 A/B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행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그리고 진짜 콘텐츠랑 퍼포먼스가 분리가 안 돼 있고 한 명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들을 찾으면은 메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또 소재 같은 것도 맡기려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맞습니다. 네. 네, 뭐 비슷한 맥락으로 메타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메타 대행사, 네이버 대행사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사실상 조금 에세이 네, 맞아요. 에세이랑 DA로 DA.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여기는 뭐 구글 네이버에 해당되겠고 여기서 또 여기도 네이버이지만 뭐 GFA라든지 뭐 메타. 구글 배너 광고 GDN이라든지 메타 뭐 쉽게 말해서 약간 뭐 퍼포먼스에 막 중점인 데나 아니면은 소재나 기획이나 이런 것까지 가미되는 DA나 네. 이런 거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상 이 전체적인 미디어 믹스에 대한 성과를 확인을 하려면은 한 대행사에서 이제 소재 기획도 가능하고 퍼포먼스도 이제 능숙한 마케터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바이럴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이럴이요? 네. 요즘은 또 바이럴 막 진짜 매체 다 해봤는데 매출 안 나오고 네. 전원 안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손대할 게 바이럴이잖아요. 그쵸 뭐. 그렇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이게 하기 전에 먼저 차라리 네. 바이럴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브랜딩이나 볼륨 확장을 위해서 바이럴 하는 경우 있고 바이럴은 항상 상시로 진행하는 맞아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상황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 조금 고관여 제품인데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블로그 뭐 체험단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그런 우리가 인지도가 아예 없는데 약간 인플루언서부터 바로 약간 소규모 인플루언서부터 바로 시작하면은 이게 또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이 바이럴이 좀 잘 맞겠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페 침투 같은 것도 있고 그쵸. 뭐 그리고 블로그 배포 연단, 뭐 네. 뭐 기자단, 뭐 카페 침투.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막 뭐 마이크로급부터 네. 메가급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우리랑 좀 잘 맞는 바이럴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어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특히나 이런 인플루언서는 뷰티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뷰티나 패션 이런 네, 진짜 맞아요. 누가 한번 뭐 들었다 누가 한번 발랐다 이러기만 하면은 매출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또 거기서 2차로 콘텐츠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인플루언서가 뭐 촬영한 영상 클립을 가지고 메타 광고나 유튜브 광고로
조금 돌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광고 대행사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이제 대행사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뭐 미팅도 하고 아니면은 그 미팅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한테 맞춤적으로 제안을 주는지, 뭐 우리가 어떤 퍼널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우리 매출을 성장을 시킬 건지 등 다양하게 요소가 많으니까 뭐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마케터를 좀 골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뭐 마케터 대행사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바꿀 시기가 온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고 제안도 드릴 네. 수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이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어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미 마케터. 정원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